모임 리서치 그랜트 수상자이신 강선주 교수님과 서진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모임 리서치 그랜트는 국제 공동 연구로 한국에서는 강선주, 양선희, 오경 교수님이 또 미국에서는 이문주, 서진영 교수님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신종 감염병 환자 간호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또 시간 내주신 강선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어. 제가 화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화면 공유 제가 하면 될까요? 네,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갑자기 막 정전되고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오늘 발표도 잘 들었고요. 저희는 이거를 하게 된 작년 7월이었죠. 저희가 이제 연구 계획서 낼 때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GKNF 관련해서도 저희가 탄자니아 간호사들 어떤 교육도 시켰었고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제보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글로벌 팬데믹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게 한국 간호사만의 어떤 이슈는 아닐 것이고 공동의 이슈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간호사들이 또 훈련을 한다고 막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ICN 차원이라든가 우리 GKNF 또 우리가 이제 국제보건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분명히 저개발 국가도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대상을 타겟으로 잡았던 거는 이 디벨로핑 오픈 모듈. 왜 오픈 모듈이었을까? 그거는 그 일반 간호사 한 경력 한 3년차 정도 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갑자기 이제 환자가 많이 급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병원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냥 그 호흡기 병동 간호사, 중환자 간호사만 집중적으로 코비드 환자를 보게 한 병원도 있죠. 인력이 충분한 병원. 그렇지 않은 병원에서는 또 일반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을 또 로테이션 시켰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었고 또 어느 병원은 그 감염병 지정병원들 돼서 일반 다른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또 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는 이제 훈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중환자까지 이렇게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없지만 뭔가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모듈을 개발을 해서 나중에 이거를 저희는 이제 GKNF 차원에서는 오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추후에 활용 방안은 이거를 어떤 그 플랫폼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한글이랑 한국어랑 영어로 이제 개발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거는 이제 오픈 해가지고 플랫폼에 오픈을 해서 이거를 어느 나라 저개발 국가에서 쓰겠다. 그러면 써라. 대신 그거를 베트남 언어로 이제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다 베트남어로 번역을 바꿔가지고 다시 업로드를 해라. 그래야지만 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 그런데 이제 좀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Developing Open Module입니다. Develop Open Module to Train Nurses on EID.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지 않은 거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갖고 있는 거는 코비드 19이지만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코비드 19에 북한이 되고 또 저희는 또 다른 새로운 신종 감염병 Emerging EID를 맞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Developing Open Module EID 그거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어큐트 하스피탈 세팅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제가 전체적으로 리딩을 하지만 다 각자 다 전문성을 갖고 오혜경 교수님, 양선희 교수님, 그다음에 이문주 교수님, 서진영 교수님, 이제 서진영 교수님 이제 다음으로 이제 발표를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팀을 꾸렸고요. 이제 한미 공동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픈 모듈이란 자체가 이게 우리 한국 상황에만 적합해서도 아니 되고 공통의 상황에 각 나라의 공통의 상황을 도출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국하고 미국 상황 이게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다를 수는 있지만 또 공통적인 거는 저희가 모듈에 좀 담아주고 그 외에 각자의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은 또 본인들이 사례를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이제 간호사들의 그 인터뷰 아까 이제
이낙연 교수님도 그 간호사들 인터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 그 문헌에서도 찾고 또 간호사들의 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그 EID의 특성에 따라서 간호사들이 어떤 그 환자 입원으로부터 퇴원까지 어떠한 경험들을 했고 우리는 향후에 나타나는 EID를 위해서는 뭘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도출해서 모듈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드릴 거는 전체적인 이 모듈을 어떠한 저희가 그 틀로 이거를 개발을 하려고 했었고 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서진영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인터뷰를 했고 어떤 내용이 도출이 됐고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의 토픽이었어요. Development of Nurses Training Program to Improve Nursing Competency in Caring Patients Affected by EAID. 그래서 그 리서치케이션은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처음에는 Designated Infectious Hospital이었죠. 저희가 감염병 지정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그 간호사의 역량에 있어서 무엇이 이제 위크니스일까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선별 진료소라든가 그다음에 before and after 그 코비드-19 환자를 간호사들이 경험을 했을 때 전과 후에 어떤 그 차이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저희가 실제 작년에 9월에 10월 초에부터 선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된 거는 1월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최종 마무리가 된 거는 5월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몇 명을 더 했기 때문에 거의 한 코비드-19을 경험한 간호사들이 거의 한 1년 정도의 경험을 한 간호사들 저희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간호사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경험한 거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서치 디자인이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박사 논문에 나왔던 연구 틀을 했는데 여러 퍼스널 팩터, 소셜 팩터, 뭐 어떤 조직, 병원이라든가 간호부서 조직의 팩터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연구에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널스의 간호사의 역량, knowledge, attitude, 스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우리가 간호사의 그 지식 부분, attitude, 스킬 부분에서 보완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 부분. 그래서 관련돼서는 뭐 감염병 감염관리 간호사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특히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거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대량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뭘 더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저희가 빨간 테두리 요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를 수행하게 된 절차인데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모듈 개발할 때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ADDIE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또 우리 그 심사위원 그 미국에 있는 정미수 교수님과 황선영 교수님과 또 미국에 있는 연구자분 서진영 교수님 그다음에 또 저랑 같이 이렇게 첫 미팅을 하면서 이제 연구에 그러면은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뭐 시스템의 리뷰 이것도 거의 한 6개월 걸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빠지는 걸로 하고 인덱스 인터뷰 정도 까지는 여기 분석 어널리시스 하는데 포함을 시키자. 그래서 요 각각의 지금 여기까지만 저희가 이제 ADDIE 임플리멘테이션에 있어서는 모듈 개발을 하고 나서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 이 모듈을 실제 일반 병동 근무 경력 3년차 코비드-19 환자를 경험하지 않은 간호사 대상으로 이 모듈을 적용하는 것, 파일럿 테스트까지가 저희 연구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 어널리시스에서는 그 간호사의 경험 분석, 그다음에 디자인, 그 입원으로부터 퇴원까지 4개의 모듈을 저희가 이제 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시나리오, 그래서 이제 사례 토론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강의로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술기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각 병원의 세팅이 다르거든요. 병원의 세팅, 그다음에 어느 병원은 평상시에 그 간호사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잘 된 병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옵셔널로 좀 이렇게 어느 부분은 필요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레셔널은 제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 각 간호소에 이제 선택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을 이제 연구 절차를 넣었습니다. 모델 개발은 저희가 인터뷰를 다 하고 나서 개발을 하게 되면 너무 이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연구 수행 절차를 이제 표로 다 제시한 건데요. ADDIE 요 틀에 따라서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는 이제 건양대에 있는 양선희 교수님은 워낙 저랑 같이 제주 한라대에 이제 근무하셨었는데 워낙 뭐 PBL 이쪽으로 워낙 경험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PBL은 이제 굉장히 학생들 간호사들 대상으로도 했지만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학부 수준에서 많이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프로토콜에 대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는 간호사 대상으로 보수 교육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교수님은 그거를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모든 우리 국내에서 오픈된 이 신종 감염병 코비드-19 관련된 모든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데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다 참여를 하시고 자료 수집을 하시고 PBL 패키지를 개발하듯이 프로토타입에 이 저희 보수교육 이 EID 관련된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개발을 하게 된 거는 일단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작년 3개월 동안은 모든 국내에 관련된 그때 워크숍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대학에서 워크숍 간호 학생들 대상으로 또는 일반 임상에서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다 참여를 하셨고 올 3월 1, 2, 3월 동안은 저희가 이제 이니셜 인터뷰를 한 7명 정도를 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 이니셜 인터뷰를 한 7명 정도를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분은 워낙 PBL 패키지를 많이 개발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틀이 다 나온 거죠. 그걸 갖고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한국하고 미국에 각각 20명씩의 간호사 인터뷰를 동시에 1월부터 5월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사례 개발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동시에 이제 간호사 인터뷰를 하면서 그거가 다시 여기에 역으로 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사례에. 그래서 디벨로먼트 페이스 자체가 홀리스틱 앤 인베디드 어프로치라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 간호사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7, 8월에는 집중적으로 이따 서진영 교수님도 발표를 하시겠지만 그 반영된 분석된 내용들이 다시 그 프로토타입 디벨로먼트 된 그 사례에 다시 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업데이트가 됐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입이 된 거는 8월 이후, 9월 이후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이 프로토타입으로 디벨로먼트 된 걸 봤을 때 이거는 또 1월, 3월 그때가 한창 하이 피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조금 포커스가 너무 이제 잘 개발이 됐긴 했지만 이제 좀 모디파이가 될 필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유저 프렌들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스트럭터랑 강사용하고 학습자용으로 저희가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잘 만들어지긴 했지만 조금 사용자들한테 본인들이 취사 선택해서 각 병원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오픈 모듈이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개발하려고 했던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좀 다시 모디파이드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개발한 거는 분석 설계 개발 요 내용까지는 다 됐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시범 계획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중간 보고를 하고 3개월을 이제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환자간호 모듈은 강사용하고 학습자용이 따로 있습니다. 강사용에 대해서는 이거를 저희가 우리 국문하고 영문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목차 부분만 보시면 개발 개요, 모듈의 특징, 전개, 어떻게 이제 모듈이 전개가 된다, 모듈의 구성, 학습 목표, 세부 주제, 교육 방법. 그래서 이것만 보면 필요하시면 이제 어느 병원 저희는 워낙 저희가 이 제안서를 냈을 때 이거는 다 오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갖다 쓰시면 되시는 거죠. GKMF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모듈을 위해서 진행을 위해서 강사들은 어떻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듈 개발 과정, 모듈 개발에 참여한 글로벌 전문가, 그다음에 그 면담 내용 분석하면서 다빈도 매트릭스, 선습을 위한 학생들이 이제 성인 학습이잖아요. 어덜트 러닝 티어리가 다 여기에 이제 다 티어리들이 다 근거가 되고요. 그래서 유용한 자료와 동영상. 그다음에 사전에
그 각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을 위해서 간호사들이 어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다 평가를 해서 봤더니 아 이거는 우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빼고 토론 학습에 있어서도 몇 가지만 선정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학습자 요구 평가 그 부분은 높고요. 그다음에 술기 항목 등등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가장 그 분야에 가장 강의를 잘하시는 분을 선정을 해서 강의 내용에 있어서도 저희가 표준화된 그 PPT 그거랑 다 스크립트를 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영어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더빙을 다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걸 베트남에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자막이 다 베트남어로 나가고 스크립트 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희는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평가, 선행학습, 강의, 사례토론, 술기, 실습, 요약정리, 사업평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듈의 구성 간단하게만 보시면 이게 환자 이게 쭉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다 도출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랑 그 문헌 다 참고해가지고 신종감염병 환자가 들어왔을 때 입원 준비와 감염 관리, 그래서 여러 가지 학습 목표가 있고 특히 여기서 이동 동선, 음압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요. 신종감염병 환자 호흡기계 사정과 중재, 심리적 지지와 의사소통, 산소 요구도, 인공호흡기 환자의 응급간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일반 병동 3년차 정도 그 경험이 있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벤틸레이터를 중환자 간호사처럼 능숙하게 다루지는 못할지라도 벤틸레이터가 적용된 환자에 있어서 어떠한 알람이 울렸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하고 노티파이를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응급 상황에서는 그 정도를 저희는 교육을 하고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그거를 이제 이 모듈에 다 담고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임종 간호와 지지적 간호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도 간호대 교수님이 또 강의를 해주시고 또 사례 토론이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건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이 과정, 사전학습, 핵심 강의가 들어가고 30분 사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각 병원의 특성에 따라 아 우리는 이 몇 가지 사례만 하겠다 그러면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프데이 코스로 할 수도 있고 하루에 3시간씩 우린 3일 코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병원에 맞춰가지고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각 병원의 그 상황에 따라 약간 베리에이션을 주었습니다. 지금 온고잉 프로세스인데요. 지금 여기 이제 시범 계획을 놔뒀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할 때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한국 상황뿐만이 아니라 오픈 모듈이고 저개발 국가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랑 베트남을 두 개를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하려고 베트남에 접촉을 했는데 베트남은 이미 모든 간호사가 코비드 환자를 다 봤습니다. 너무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다 스포일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상황이 가장 적합합니다. 한국은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거기는 이제 일반 병동에 있는 간호사를 로테이션을 시켰지만 수도권 지역에는 그래도 좀 큰 병원 상급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 병동만 근무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거는 세브란스를 바람직하다면 세브란스 병원을 좀 협조를 해서 여기 파일럿 테스트를 이제 계획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